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인데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전화통화 혹은 대화 주제가 불만이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이 막 좋아지던가요?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빠지지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불만을 얘기하고 남을 험담하는 데에는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불평을 하게 되면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가 있고요. 혹은 심리적인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나 지인이 아우 속상해 죽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관심이 가죠. 그리고 내가 요망요꼴인 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이 현찮아서, 내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공감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은 이렇게 이득을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평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생각과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용어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지었는데요.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다 보면 그런 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이 불평, 험담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보너스로 여러분 주변에는 불만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은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만이 많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든가 모였을 때 주로 하는 대화가 불만 혹은 험담이라면 여러분은 10중 8구 불만이 많은 사람, 불평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네, 뼈 때리는 말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불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칭찬할 것, 감사할 것, 좋은 일에 쏠리게 되고,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감사할 것에 생각을 맞추고 있는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겠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두 다리가 있어서 잘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면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 불평하지 않으면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책의 저자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불평이, 불만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짜증나는 일, 열받는 일 있으면 이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것까지는 못 막지만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이시나요? 실리콘 팔찌예요. 300원대고요. 이것을 차는 것만으로도 불평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팔찌를 차고요. 내가 불평하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평하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차고 있기만 해도 내가 이걸 불평할 때마다 바꾸기로 했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 좀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팔찌를 찼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불평할 때마다 인식을 하게 되고요. 팔찌를 다른 쪽으로 스스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좀 깊어지다 보면 말할 때 한번 거르게 돼요. 내 입으로 불평을 얘기할 건지 불만을 얘기할 건지 생각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벌써 2단계까지만 와도 여러분의 삶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과정 없이도 거의 여러분의 입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한쪽 손목에 차 있는 것을 바꾸지 않고 21일 동안 유지하면 성공한 건데요. 왜 21일이냐면 사람이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21일이라고 합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유동적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것, 또 성공하는 기간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이 팔찌를 찬 이유가 주로 식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투덜거리는 게 좀 잦더라고요. 이거를 좀 고치고자 이렇게 찼고요. 우리 아이들도 차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5학년, 4학년인데요. 잘 놀다가도 좀 짜증내는 말투 혹은 공격적인 말투로 자주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름을 친절, 상냥, 다정, 다감 팔찌라고 붙였습니다. 3일이 됐는데 이거 차고 있는 것만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요 말투, 고치고자 행동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거리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불평을 하지 않게 되면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우리 눈에 자주 띄게 됩니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연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상사 혹은 싫은 사람이 사라지지도 않고요. 속썩이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요. 직장 또한 변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푸나움,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